새누리당 지금 내부에 이정현 물러가라, 못 물러나겠다, 시끄럽습니다. 분란 호떡지처럼 돼가고 있고요. 새누리당의 비주류의 리더격인 정병국 의원은 야당의 박영선, 김성식 등과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극우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키로 하면서 비문 비박이 제3지대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더민주당 지지율이 31%, 새누리당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등해서 새누리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새누리당은 지도부를 해체하고, 그렇다고 비박 지도부가 들어서 봤자 그 사람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새누리당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살리려면 책임질 사람들이 정계를 은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친박을 자처하면서 개중에서 또 진박을 이야기하고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겠다고 앞장서서 말하고 최순실이 만드는 정책을 통과시키겠다고 앞장서서 떠들어댄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저는 최경환, 이정현 대표 정계 은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도 정계 은퇴가 맞다고 보고 홍문종 의원도 정계 은퇴가 맞다고 보고 이 사태의 막판 와중까지도 최순실 편든다고 설치던 의원들도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싸더니 역사 교과서를 김병준을 총리로 임명해서 다 던져버리려고 하고 비서실장도 DJ 비서실장을 임명해서 노무현 DJ에서 일하던 사람을 중요 직책에 앉혀서 야당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감시하고요.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책임질 사람은 정계를 떠나고 퇴출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당명이 새누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당명도 정상적인 정당답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새누리당 스스로가 안 나가신다면 출당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출당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당을 방향을 정해갈지 적어도 두세 달은 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가치에 맞지 않고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3지대라고 하는 사람하고 해서 애매하게 중도로 또 박지로 탈바꿈하고 싶은 사람은 박지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아서 나는 보수였고 보수의 가치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개혁적으로 새로 만들겠다는 사람들만 남아서 새누리당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최순실과 우병우에 부역한 사람부터 정리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보고요. 3인방과 진방 마케팅에 놀아났던 사람들 스스로가 정계를 떠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참된 보수 소수라도요. 10명이든 20명이든 떠날 사람 떠나고 제대로 된 보수를 가겠다는 사람들만 남아서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운 건강하고 정말 시대에 맞는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삼성그룹 출신으로 인사혁신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와 척결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임명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있죠. 이 사람이 언론에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람 그만둘 때 쫓겨나듯이 작년 6월에 들어간 지 1년 반 만에 그만뒀죠.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청와대 일부 참모의 전횡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관급 인물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월권을 행사, 청와대 내각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그렇게 우병우를 지키려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발버둥을 치는가? 최순실과 우병우 간의 관계가 뭔지 이제 밝혀져야 될 시점입니다. 검찰은 그 부분 수사를 왜 안 합니까? 그가 지적한 이들은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 속에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해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 처장은 최순실 사태가 이렇게 커지기까지 여러 번의 적신호가 있었다.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장관급 인물로서 지켜본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제때 손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와 관계된 참모들이 거론되고 3인방이겠죠. 우병우이겠죠. 이들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이들을 잘라내지 않았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전 처장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어떨 때는 장차관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려고 해도 가로막았고,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장관들과 공공기관장이 참여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와 간섭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수석을 할 때 11개월 동안 독대를 못했다. 국가의 안보를 관리하는 안보수석이 1년 동안 대통령하고 독대를 못했다. 자, 경제수석이 1개월 이상을 독대를 못했다. 대통령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차단되어 있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최순실과 그 일맥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서 아예 독대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도대체 이 텔레비에 중계되는 수석 비서관 회의만 주재하고 나머지 시간에 행사 다니는 거, 그 다음에 공식적인 오찬하는 거 말고는 뭐 조찬도 안 하고 만찬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뭘 하십니까? 하루 종일. 최순실이 옷 가져오는 것만 기다리십니까? 최순실이 들어오기만 기다립니까? 저는 이 3인방 반드시 지구 끝까지 가서 재상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농단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차단한 부분이 국정농단의 핵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도 거기에 정점에 있던 인물입니다. 자, 이금현 처장은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3인방의 힘에 가로막혀 힘을 쓰지 못하는 사이 우 전 수석 같은 이가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는 체제가 굳어졌다.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검찰권을 행사해서 권력을, 정권을 유지하고 운영합니까? 우병우 정말 간신의 대명사 아닙니까? 우 전 수석이 통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 정부 공공기관 인사 등 온갖 분야에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관 임명된 분이 그쪽 임명이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만요. 자, 이 전 처장은 지난 6월 자신이 갑자기 물러난데도 우병우와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인사처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투자업을 조사할 때도 우 수석이 방해 작업을 했느냐 물으니까 노 코멘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업무 중에 있었던 일이라 밖에 소상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정부에 있는 동안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국무회의 때 박 대통령이 부처나 수석실에서 보고한 적이 없는 내용을 갑자기 꺼내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장차관들은 우리 말고 따로 보고를 받는 공부하는 비선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미러 K스포츠 재단이 너무 빨리 추진되는 걸, 기업을 끌어들이는 걸 보고 뭔가 사고 나겠다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언들이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이미 2014년 초에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를 장관을 돌연히 바꿀 때 사람들이 다 갸우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잘렸다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파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왜 저렇게 손을 못 대서 안달을 하는가. 딸 승마대에 2등했다고 그래 그 문화승마협회가 다 썩었고, 그걸 조사하라는 체육국장 과장이 조사를 안 해서 그래 됐는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체육계 비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비리 일소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적폐 해소에 미흡하다라고 유진용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체육계 비리가 바로 대통령의 척근의 집의 일이었고, 그쪽이 오히려 비리였지 않습니까?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비리를 단속해달라고 이야기를, 반대편들을 이야기를 해서 비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마치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과 한 통속인 것처럼 되어서 밑에 과장부터 장관까지 다 쫓겨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파다합니다. 초이노믹스라고 최경환 장관 등장해서 전 국민을 웃겼습니다. 그러다가 선거할 때 되니까 경제는 망쳐놓고 부동산 투기만 왕성하게 해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최경환 장관 세워놓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의 결론이 창조적인 빙땅을 해서 최순실이 주머니 채워주려고 했던 것이냐, 저는 물어보고 싶고요. 그렇게 경제 살아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초이노믹스라고 자기 이름까지 갖다 붙였고, 대통령을 앞세워서 뉴스테이 이름도 참 좋잖아요. 월세집에 살아라고 비싼. 그걸 선동하던 것이 이 정부였습니다. 자, 제 말 지금 듣기가 힘드신 분들 있죠. 이제라도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사람들요, 보수 정권하고 관계없습니다. 보수 팔아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죄다요. 자, 이런 최순실 부역자들이 곳곳에 아직도 숨은 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호성이 체포돼야 되지만 체포돼야 될 사람이 이 정호성 하나입니까? 저는요, 서슬이 시퍼럴 때 이 3인방을 찌라시가 터지기도 전에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를 갖다가 사랑한다면, 이 세 사람이 진정으로 박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친다면 지금쯤 그만두고 물러나서 멀리 가는 것이, 되도록이면 해외에 가는 것이 좋다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3인방 찌라시 사건이 터진 날 새벽에 천혜에 가서도 가장 빨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보고 종편 십상시다. 진짜 십상시는요, 돈벌이하고 관련되는, 이해관계하고 관련되는 데만 후각이 발달하지 사회적 진실이나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십상시입니다. 제가 십상시로 보였습니까? 그 이후에 참 제가 이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이나 탈당했던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겪어보지 않은 수모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황장수 불러다가 강연도 시키지 말라고 전화 왔더라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떤 강연회에 갔더니만요, 청와대에서 방송국에 전화한 거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입을 막는다고 당신들이 잘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러고도 아직 당을 장악하고 싶고 아직도 살아날 길을 생각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최순실이 하나가 아닙니다. 솔직히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사람이 다 처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정권은 안 하고 왜 이 정권만 가혹하냐? 거기에서 시작돼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든 비리는 전부 척결로 이어져야 되고, 국민들 전체가 정치권과 한마디로 관료사회의 광범위한 비리 척결에 이렇게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박근혜 정부요, 국민을 실망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요, 비리 전력자들은 정계 은퇴하고요, 지발로 물러나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3인방과 우병우와 안종범이 집에 가지 않겠다고, 사표 안 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의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정권에서
주머니가 따뜻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 정도 행세를 했으면 정권이 망할 때는 앞장서서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검찰 수사, 특검 수사요. 한계를 두지 말고 광범위한 최순실 비호 세력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기를 바랍니다.